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키피아에 나오는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요. 렉스 세쿤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힘과 관련된 이제 법칙인데요. 그러면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힘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힘의 정의가요. 두 가지가 있었죠.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운동 상태는 등속도 운동이다. 또는 정지, 속도가 0인 이제 등속 운동을 하는 정지 상태이다. 라는 걸 이제 배웠는데요. 그러면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이 변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는데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거는 등속도 상태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속도가 변한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 자, 물체의 가속도는요,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는데요. 그러면 속도가 왜 변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알아봤더니 힘인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힘을 이용해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속력, 속도, 이동거리,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앞 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속력,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얘네들의 변화만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이제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속도의 변화, 가속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원인은 전부 다 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가속도 힘 그래프입니다. AF 그래프인데요. 자, 요때 이제 일정한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랑 힘의 크기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랑 힘은 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랑 질량은 무슨 관계이냐 그걸 알아봤을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라는 조건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면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힘이 가속도랑 비례한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질량과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요 식을 보면요. 힘과 가속도가 비례한다인데 힘이 있고 가속도가 있고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례한다라는 표시 대신에 등호를 쓰고 비례상수 K를 하나 써주면은 이게 비례관계가 아니고 등호관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K를 이제 비례상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요. 다시 얘기해서 F랑 A랑 비례하는데 등호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이 비례상수 K를 쓰는데 이 K가 무지하게 유명한 녀석입니다. 그 녀석이 뭐냐면은 질량 M입니다. 그래서 질량이라는 건 비례상수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F는 MA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F와 A가 비례관계인데 그러면 등호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등호를 쓰고 비례상수 K를 쓰고 A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K 대신에 유명하니까 질량 M으로 바꿔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게 나오고 이게 뉴턴이 얘기한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이게 왜 운동 방정식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런 물체에다가 어떠한 힘을 우리가 가해준다고 하면 이 물체가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F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질량도 알고 있으면요, 자동으로 가속도 A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F와 M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값 가속도 A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식을 하나 이제 배웠으니까 단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가속도의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일 겁니다. 그러면요, 힘의 단위 F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F를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요 F에 대해서 단위를 분석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따라서 힘의 단위 F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당연히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요, 힘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물리량의 단위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를 줄여서 힘을 이제 제대로 정의한 사람이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여기 써보면 뉴턴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풀어서 쓰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제 제일 처음으로 알아냈고, 프린키피아에서 요거를 활용하고 만류력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천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이제 프린키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초점 질문은 이렇습니다. 질량하고 무게하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라는 의미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가? 당연히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면요,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일치할 때랑 반대일 때랑, 그럼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옵션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P는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조금 뒤에 배울 거고요. 운동량. 자, 그랬을 때 요 이야기인 dP, dT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죠.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책 프린키피아의 F는 ma라는 식으로 힘을 정의한 게 아니고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 뉴턴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했고요. F는 ma라는 이제 식이 운동 방정식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운동 방정식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역학 문제를 풀어 나갈 건지 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